오늘이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주말이에요. 사실 저는 어제부터 직장이 쉬는 날이었거든요. 추석 연휴니까 그 앞에다가 하루를 조금 더 쉴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셔서 하여튼 저는 이틀째 휴일을 보내고 있고, 오늘은 정말 이제 집이 너무 더러워서 집 정리해놓고 설거지 해놓고 잠깐 볼일을 보러 나갔다 올 생각이에요. 너무 집에만 있었더니 좀 있으시는 느낌입니다. 설거지를 하러 가볼게요. 완전 눈 뜨고 볼 수 없는 지경이었는데 나름 설거지를 다 했고요. 거의 1시간 걸린 것 같아요. 이제 음식 쓰레기 버리고 청소를 해야겠어요. 일주일에 한 번 청소기 돌리고 물걸레로 쌓인 먼지까지 제거하고 나면 마음도 상쾌해지죠. 매일 청소하지 못하는 대신 한 번 쓴 물건을 반드시 제자리에 둔다든가, 바닥에 떨어진 머리카락을 돌돌이로 매일 제거한다든가, 눈에 보이는 곳은 어지럽지 않게 반드시 정리한다. 뭐 그런 나름의 원칙을 가지고 삽니다. 와, 지금 잠깐 뭐 살 게 있어서 동네 마트를 가고 있는데 추석인데도 너무 뜨거워요. 그나마 습도는 조금 덜한 것 같아요. 햇빛이 너무 강해서 저는 지금 양산을 아직 쓰고 있습니다. 너무 뜨거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은 마트 같은 데나 길거리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촬영하고 이런 게 너무 좀 창피하고 익숙하지 않아요. 커피를 사서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힘드네요. 힘들어. 저는 일찌감치 밥을 먹을 거예요. 오늘도 어김없이 삼겹살을 구울 겁니다. 쌈채소도 씻어놨고, 여기는 파채, 오랜만에 파채도 같이 먹으려고요. 일단 저는 고기를 구워보겠습니다. 테이블 세팅을 마친 후 상추 깻잎 위에 고기, 쌈장, 파채 올리고, 정말 행복한 순간입니다. 이번에는 쌈배추 위에 생와사비, 고기, 파채, 쌈장까지 야무지게 올려서 한 입 먹는데 와사비가 너무 맵더라고요. 할렐루야. 네. 추석 명절 연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아 예배하고 기도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귀를 기울이시고 이 시간 우리 함께 박수 치며 우리의 사랑자 되시는 주님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나의 사랑하는 그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예배 마치고 집에 와서 쉬고 있는데 으뜸이가 동네 카페 가자고 하더라고요. 케이크가 먹고 싶은데 자기 용돈을 쓰기보다는 엄마 찬스를 이용하겠다는 의지가 엿보여서 못 이기는 척 따라 나왔어요. 어느 순간 아이들과의 관계에서 제가 약자가 되는 느낌이 드는 때가 왔어요. 아이들이 내게 마음을 열지 않으면 내가 억지로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겠다. 얽매이지 않되 서로에게서 건강하게 독립하는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면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키워내야 할까? 아이들이 어리면 어린 대로, 크면 큰 대로 부모로서의 내 삶에 대해 고민하게 됩니다.
제가 명절이나 집안 행사에 참여하지 않은 지 3년이 돼가요. 남편과 제가 어찌됐든 간에 애들은 할머니 할아버지의 따뜻함을 느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서 저는 가지 않더라도 저희 아이들은 아빠를 따라서 시댁으로 보냅니다. 하지만 애들이 원하지 않으면 저도 억지로 보낼 것 같진 않아요. 어쨌든 제가 아직 어릴 적에 1년에 2번 정도 명절이 오면 맏며느리인 엄마 따라다니면서 일주일씩 장을 보고 온 가족 모일 준비를 하고 명절 전날이 되면 전국에서 모인 25명의 가족들이 전부치고 수다 떨고 이랬던 기억들이 아직도 선명해요. 이제는 돌아갈 수도 없는 따뜻했던 시절의 얘기죠. 명절에 시댁으로 애들을 보내는 이유는 그거 하나예요. 평화롭고 일상스러운 매일을 떠나서 복잡되는 가족들의 사랑을 듬뿍 느끼고 오는 것. 그게 아이들이 성인이 된 이후에도 따뜻한 기억으로 남아있길 바라는 거죠. 애들은 시댁을 갔고요. 저는 혼자 남아서 점심 겸 저녁 겸 초파리 점심 겸 저녁 겸 이렇게 해서 조금 이른 식사를 하려고 해요. 빼놓을 수 없는 밥 친구. 이건 생 와사비랑 쌈장을 섞은 건데 이거 되게 저는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이건 모짜렐라 치즈랑 루꼴라, 소금, 후추, 발사믹 식초 조금 그리고 무화과 이렇게 해서 만든 제 맘대로 샐러드. 그리고 삼겹살, 쌈채소 이렇게 해서 점심 겸 저녁을 먹겠습니다. 대추, 쌈채소, 깻잎, 상추 올려서 고기. 오늘은 파채도 없어요. 어젠 파채 먹었는데. 콩깍국수. 막상 애들이 집에 없으면 쓸쓸할 것 같지만 저는 살면서 혼자 있는 게 힘들었던 적은 없어요. 그러고 보면 참 저는 밖에 나가면 나가는 대로 충전하고 집에 혼자 있더라도 그 나름 충전하는 외향성과 내향성이 적절히 섞인 사람인 것 같네요. 오늘은 이제 아빠 집으로 내려가야 되는 날인데 가기 전에 바지락 그리고 새우 이렇게 넣어서 라면을 끓여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지락 새우 라면 물을 끓이면서 라면을 넣어요. 좀 소금이 들어가기도 하고 그렇게 맛에 예민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애들이 어릴 때는 한 숟가락이라도 더 먹어야 된다는 생각으로 아무거나 배를 채우는데 급급했는데 언제부턴가 혼자 먹어도 뭐를 대충 먹고 끝내지는 않게 됐어요. 만든 음식을 접시에 예쁘게 플레이팅하는 건 센스가 뛰어난 사람들의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걸 잘 못하는 저는 그냥 담은 음식이 깔끔해 보이는 식기를 샀고요. 테이블 매트 위에 나를 위해서 최대한 자연스럽게 차린 음식을 놓고 여유 있게 먹는 게 참 좋더라고요. 내가 나를 대접하는 느낌도 들고요. 그리고 설거지를 하면서 그릇과 함께 머릿속의 생각들을 정리하는 거죠. 오늘 뭐 했지? 내일 뭐 해야 되지? 그야말로 인간 유니크의 일상을 정리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제가 제 자신을 세우는 일상의 루틴입니다. 이제 친정으로 내려갈 준비를 해요. 하루 자고 올 거지만 감사도 데려가야 되고 저는 워낙 보부상이라 짐을 많이 가지고 다니는 편이어서 짐 싸는데도 많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유튜브 시작하고 얼마 안 됐을 때 나도 Get Ready With Me 이런 거 한번 해볼까 했었는데 외모에 별로 신경을 안 쓰면서 평생을 살기도 했고 워낙 꾸미는 걸 잘 못하기도 하고 선크림 바르고 입술 칠하면 이거 5분도 안 되어서 끝나겠다 싶더라고요. 그냥 나는 내 취향껏 살자. 그런 다짐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이제 친정으로 출발을 할 거예요. 감사도 같이 갑니다. 지금 아주 기분이 좋아요. 가자 얌전히. 제가 진짜 제 돈 주고 립스틱을 처음 사봤어요. 헤라 제품인데 아주 발색이 마음에 듭니다. 너무 빨간가 싶기도 한데 그래도 색깔이 없는 것보단 생기 있어 보인다는 걸 깨달았어요. 괜찮은 것 같죠? 출발하는 순간은 설렐지 몰라도 일단 길을 나서면 왠지 모르게 늘 마음이 무거워요. 엄마가 옆에 없는 아빠를 보는 마음이 무겁고 정리되지 않은 집을 보면 또 마음이 무겁고 내가 아빠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금전적으로 많이 제한이 되어 있어서 무겁고 인생은 왜 이리 복잡하고 힘든 걸까요? 사실 아빠 집에 에어컨이 없어요. 에어컨이 있긴 있는데 설치를 안 했고 아빠 혼자 사시는데 워낙 더위도 안 타시고 선풍기 바람으로 그냥 온 여름을 항상 버티시는 분이셔가지고 아마 감사도 지금 엄청 더울 것 같아요. 아침에 차 타고 내려올 때부터 감사는 차 안에서부터 계속 더워가지고 헥헥거렸는데 지금도 그거를 뭐 저도 그닥 엄청 덥지는 않은데 감사는 아마 털 달린 짐승이니까 조금 더 더울 것 같기도 하고. 그치 감사? 집에 있을 때 시원했지? 이번 정류장은 용암사의 스타필스 아파트입니다. 27년 된 친구를 만나러 가는 길입니다. 오래된 친구를 만난다는 건 나한테 익숙한 홈웨어를 입는 것과 비슷한 느낌인 것 같아요. 구멍나고 늘어나도 신경 쓸 거 하나 없이 내게 익숙한 것이 당연한 느낌. 굳이 내 상황을 더 좋게 포장할 것 없이 15살 서로 간에 재고 따질 것 없던 그때 그 마음으로 돌아가서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이해해 줄 수 있는 그런 친구가 있어서 참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짠! 네, 감사와 저는 작은 집으로 이동을 할 거예요. 여러 사람이 많이 모여서 예배를 보고 이제 명절을 지나면서 뭐 식사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기에는 저희 아빠 친정집이 작은 감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넓은 집인 작은 집으로 이동을 해서 네, 이제 예배도 보고 맛있는 것도 먹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20년 전 맏며느리인 우리 엄마가 투병을 시작했고 돌아가신 지는 18년이 되었는데 그때부터 아빠 대에서 주관하는 친정 대소사의 모든 실무는 작은 집에서 담당을 해주셨어요. 저는 온 집안의 큰딸로서 늘 감사하고 빚진 마음으로 삽니다. 사연 없는 집안은 없을 테지만 저희 친정에도 정말 많은 사연들이 있었고 모든 것을 다 이겨냈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각자가 속해 있는 사회에서 모두 최선을 다하며 현재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태어난 이후의 기억에서 명절에 예배를 드리지 않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세상의 기준에서 성공하고 실패함을 따지기보다 우리 가족의 시작과 끝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귀한 시간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내가 완벽한 사람이 될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내가 믿는 분에게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겠다. 노력은 해보게 되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친정 가족들을 만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명절 연휴가 길어서 그랬는지 내려올 때 길이 많이 막히지 않았었기 때문에 올라갈 때도 그렇게 힘들지 않겠다 싶었는데 웬걸요. 평소 2시간 30분 걸리던 길을 6시간 30분 만에 도착했어요. 진짜 힘들었어요. 예전에 대전에서 근무할 때 친하게 지내시던 분이 명절 맞이해서 서울로 오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가서 만나고 그분을 보내드리고 그리고 저는 다시 집으로 왔습니다. 이제 아마 올라가면은 저희 아이들이 집에 도착해 있을 거예요. 친구분을 만날 때 몰에 있던 팝업 스토어 같은 그런 빵집에서 사온 휘낭시에를
애들한테 주고 며칠 동안 못 봤던 그런 회포를 좀 풀고 얼굴을 보고 마음껏 사랑해줄 생각입니다. 추석 연휴가 이렇게 지나고 있는데 아직 이제 반나 정도 남았거든요. 내일 다시 출근할 거라고 생각하니까 기분이 어지러질합니다. 올라가서 정리를 하고 애들을 보고 집도 좀 치워놓고 이제 저녁 먹을 준비도 하고 좀 이렇게 오후 시간을 보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전이 맛있었어. 하나씩 종류 똑같으니까 하나씩 먹으면 돼.